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임당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한 30여 회에 걸쳐서 이 삼국지의 그 흐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읽었다고 아는 척 이런 강의 버전이 아니고요. 이제 제가 할머니니까 할머니의 이제 구수한 입담으로 재밌는 옛날 이야기 버전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삼국지 이야기 속에 한번 풍덩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지의 배경은 한나라죠. 한나라는 이제 기원전 유방이 건립한 전환과 기원 후에 광무제가 건립한 이제 후한으로 나누는데, 후한은 제4대째 광무제부터 임금님들이 거의 다 단명을 했어요. 이 단명함으로 인해서 다음 때에 오르는 왕들은 다 너무나 어린 왕들이 등극을 하게 되니까 그 어린 왕들을 뒤에서 태후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태후의 섭정으로 인해서 이제 외척 세력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는 측면에서 그림자처럼 보필하는 환관, 여러분들 환관 아시죠? 고추 없는 사람, 고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방법에 따라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앉아서 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권력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이 외척 세력과의 이 정치적 마찰이 크게 일어났어요. 나중에 이게 투정으로 변해서 나라가 아주 혼란했거든요. 이러한 후한말 배경에 영제가 168년에 13살의 어린 나이로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이 영제도 이 배경과 마찬가지로 이 환관의 소나기에 휘둘려서 바깥 세상을 몰라요. 그리고 음주, 가무, 주색자기, 유흥에 이제 빠지는 그냥 힘없는 그런 그 왕을 전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 영제가 한 가지 딱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돈을 밝히는 일. 영제는 돈을 참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국고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관리를 이제 돈으로 등용을 했어요. 즉 매갑 매직이죠. 예를 들면 자산은 얼마, 태유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붙여서 등용을 했는데, 이때 조조의 아버지 조승도 그 태유 자리를 1억 전에 샀다 하고 이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관리를 돈을 내고 등용한 사람들은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기면서 아주 횡포가 심해요. 즉 탐관오리 변해서 백성들이 암울한 시기였어요. 이런 암울한 시기에 우리 장각 삼형제가 약초를 캐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남한오선이라는 그런 도인을 만나요. 그 도인으로 하여금 태평요술서 3권을 봤는데, 이 장각 삼형제는 열심히 그거를 수행을 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이제 병을 고쳐줘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더 힘든 그 시기였나 봐요. 그렇게 병도 고쳐주고 또 어려운 사람도 부적을 써서 마음을 달래주고 이러니 장각은 그야말로 어려운 백성들의 구세주니 이 소문이 점점 전국에 퍼져나갑니다. 장각은 큰 그 세력이 장각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장각은 이 세력을 태평도라고 하고 이제 교주로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어렵고 이런 백성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도적대로 변해서 조정에 대항을 하게 돼서 조정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종기 같은 존재로 이제 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에 누런 띠를 두르고 이제 난을 일으켰다 해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데, 사실 깊게 들어가면 불쌍한 백성이 힘없는 조정에 대항하는 농민 봉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삼국지 배경인 이 후한말 배경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삼국지 하면은 아주 핫한 주인공이 둘이 있잖아요. 그 중에 유비. 우리 유비는 이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 좀 알아봅시다. 예, 유비는 원래 이제 황손이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집신 돗자리를 짜서 파는 아주 가난한 그 생활을 잊게 돼요. 근데 일성 싶은 나무였는지 집안 어른인 유원기라는 분이 이 유비를, 노식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한테 유학비를 대서 유학을 보내줍니다. 선주전에 보면은 유원기의 그 와이프가
각가를 이루고 사는데 우리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굳이 유학비를 대주는 게 뭐냐 하면서 바가지를 팍팍 긁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이 유비는 15살에 이제 어린 나이에 그 노식 선생을 만나서 공부하는데 이때 공손찬이라는 사람과 이제 같이 동문수학을 하게 됩니다. 이 공손찬은 나중에 유비가 중원에 진출하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요 공부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이 황건정의 난으로 노식 선생님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유비는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공손찬은 요소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유비가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전날 비가 왔는지 냇물에 징검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건너려고 보니까 물은 가슴까지 차고 물은 차갑고 그래도 징검다리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책볼을 머리에 이고 건넙니다. 거의 다 왔는데 뒤에서 어디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요. 야 이놈아 노인도 건너야 되는데 나는 못 건넌다. 네가 다시 와서 나를 건너줘 하고 소리가 들려요. 뒤돌아보니까 진짜 노인이 발을 동동 물고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뒤돌아가서 그 노인을 구해서 냇물을 건넜을까요? 자, 집에 돌아온 우리 유비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돗자리를 팔아서 생계를 이제 꾸미고 있는데 이제 돗자리를 팔러 장으로 나갑니다. 근데 장에 커다란 의용군을 모집한다는 방이 붙어요. 아, 유비는 한심한 거예요. 26살 정도 됐는데 한 일이 없어.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데 동참하려고 해도 어머니는 누가 모셔요. 자기 신세가 한심하니까 한숨을 푹 쉽니다. 바로 그때 아 젊은이가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느냐 하고 볼에 찹쌀떡 한 4-4개 넣은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온몸에 털이 뾰족뾰족 난 그런 우리 캐릭터의 그 장비가 다가옵니다. 유비와 장비는 나라를 구하는데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우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주막집으로 가는데 마침 그때 탐관오리를 죽이고 도망쳐온 한 사나이를 만나게 돼요. 근데 키가 9척 정도, 9척이면 아마 2m 이상 되는가 봐요. 그런 장수가 들어와요. 바로 관우죠. 관우는 수염을 사랑해서 긴 수염을 비단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래서 미염공이라는 이런 별명도 있어요. 그래서 관우, 장비, 유비. 이제 유비를 제일 큰 형으로 하고 장비를 둘째, 관우를 셋째로 해서 세 사람은 의형제의 의를 맺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원결이죠. 이렇게 도원결의 이후에 삼형제의 의의를 맺은 이 유비는 바로 의용군을 모집하는데 유비가 의용군을 모집한다 하니까 유비가 워낙 인덕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일시에 500여 명의 이 의용군이 모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거상인 소상과 장세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물질지역 지원을 참 많이 해줘요. 특히 이제 철을 많이 지원해주는데 우리 유비 삼형제가 삼국지 내내 휘두르면서 싸우는 이때 칼을 이 철로 만들게 됩니다. 유비의 쌍고검, 장비의 장팔사모, 관우의 청룡언월도. 청룡언월도는 82근 정도나 된다고 해요. 82근이면 한 16, 8kg 정도 되는데 그걸 휘두를 대단한 칼이죠. 아무튼 이 칼을 만들고 의용군이 모집이 되자 바로 그 지역의 수정장군을 따라서 황건적 토벌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 이때 황건적이 각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관에서도 좋은 군을 내려보내요. 근데 유비가 가는 곳마다 싸움을 너무 잘하니까 이 관군에서 싸움에 힘을 붙이면 유비 도와줘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도와주면 또 이쪽에서도 유비 도와줘 하면 또 거기 가서 유비는 도움을 줍니다. 근데 관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비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요. 그야말로
드러나지 않는 힘든 싸움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우리 삼국지의 이 아주 영원한 라이벌인 우리 조조를 유비가 만나게 돼요. 조조는 워낙 하우스예요. 근데 아버지가 조승이 황간에 이제 양자로 가면서 조씨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토벌군의 사령관으로 조조는 와요. 그러니까 조조는 그야말로 금수저죠. 근데 조조의 외모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키는 뭐 7척이라고 한 160여 정도, 그 다음에 눈은 이렇게 매눈이라고 우리 삼국유사나 이런 데 표현된 거 보면 인물은 별거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행동하는 것이 남달랐는지 어려서부터 아주 바른 행동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너 잘났다, 최고다, 최고다 하니까 그런 말을 못 믿어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점술가 허소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허소가 자네는 치세에는 평화로울 때는 능신, 유능한 신하가 되겠으나 나한세에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자네는 간홍이 되겠네, 이렇게 했어요. 이 조조는 그래, 평화로운 때에 뭐 잘 다스리는 그런 신하 되기보다도 어려울 때에 뭐 간홍이라도 나는 영웅이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이렇게 유비와 조조는 이제 만나서 삼국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황건적 이제 토벌도 한 5, 6개월 지나니까 그 장각 삼형제가 이제 많이 싸움에 지게 돼요. 특히 장각이 병으로 이제 죽게 되면서 이 황건적 토벌이 점점 이제 사그러듭니다. 완전 없어진 건 아니고 뭐 부기저기해서 이제 가끔 이렇게 터지게는 되는데 아무튼 많이 이제 수그러들었어요. 이렇게 수그러들으니까 나라에서는 황건적 토벌한 관군에 대해서 이제 상을 주려고 그 궐에 모이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누구지? 동탁, 황보승, 노식, 조조, 손견 이렇게 투입이 됐었는데 그 사람들은 큰 상을 받아요. 그리고 큰 제위도 받고. 그런데 유비는 관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궐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궐레는 지금 풍악을 울리고 너무나 그 축제 분위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상을 받는데 정작 공으로 말하면 뭐 따를 자가 없이 공을 세워놓고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문 입구에서부터 관군이 아니라고 천대해서 막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때는 바야흐로 초겨울이라서 유비를 따르는 그 군사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딱불에 손을 호 불면서 견디고 있어요. 참 유비가 보니 리더로서 이게 말이 아니야. 하늘을 보니 끼룩끼룩 기러기 떼가 울면서 갑니다. 아마 유비의 마음을 알았는지 유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근데 마침 이끌하려던 일을 잘하는 장군을 만났는데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공을 세우고도 관군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로 나를 못 들어가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심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들어가서 너의 공을 말하고 너에게 벼슬을 하나 얻어보겠다 합니다. 그래 유비는 그 장군에 의해서 안위연의 조그만 현령짜리를 하나 얻어요. 그 현령은 아마 지금의 뭐 경찰서장 이런 정도인가 봐요. 지방에 내려가서 잘 다스리고 있는데 이 황간에 이 감시원인 도구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를 돈으로 이제 내라 이렇게 해갖고 우리 불같은 장비가 이 도구를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멀리 평원 땅으로 떠납니다.